안녕하세요. IPFS 뉴스 위더스 아나운서 강민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이코인 바이 마스크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웹2와 웹3의 격차 해소를 위해 서로 협력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최 기자님 소식 전해주시죠. 네, 파이코인은 마스크 네트워크와 파이코인 마스크 사용자에 분산된 스토리지 솔루션을 가져와 웹2와 웹3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협력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사용자는 이번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용자는 마스크 플러그인을 통해 트위터로 파이코인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한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으며 트위터 팔로워에게 암호화 문서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사는 탈중앙화 스토리지 관련 개발자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팔로우에게 암호화 문서를 발송할 수가 있다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파일코인과 협력을 맺은 마스크 네트워크는 어떤 프로토콜인가요? 네, 마스크 네트워크는 웹2 플랫폼을 웹3 원칙과 연결하는 선도적인 프로토콜입니다. 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전보다 더 개선되는 점은 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브라우저를 확장을 사용하면 누구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와 같은 기존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웹3 원칙과 솔루션을 통해 보다 더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코인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할 수가 있으며 암호화폐를 전송하며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파일코인을 통해서 웹3 솔루션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곧 파일코인을 통해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가 있으며 마스크 브라우저를 확정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특정 파일을 업로드하고 암호화되지 않은 자산으로 네트워크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파일코인과 마스크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서 웹2와 웹3와의 격차가 보다 빨리 해소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글로벌 해커 커뮤니티인 도라헥스가 파일코인배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했었는데 드디어 투표가 마감됐다면서요? 네, 이번 도라엑스가 진행한 파이코인배 온라인 해커톤 대회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2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해커톤 프로젝트 투표가 마감되었으며 개최 취지 목적은 파이코인 생태계의 새로운 아이디어 공급과 신규 프로젝트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상금 규모가 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금 규모는 무려 총 5만 달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개발자들은 해커톤에 참여해 파이코인 기술 멘트의 워크숍을 통해 멘토링과 프로젝트 데모데이 실시간 참여로 많은 투자자들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도라엑스가 대회를 개최한 취지는 뭔가요? 네, 글로벌 커뮤니티인 도라엑스는 세계 각지의 재능 있는 해커들을 기업에 연결해주고자 여러 산업과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비전하에 이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라엑스의 글로벌 해커 커뮤니티는 주로 샌프란시스코, 도쿄, 서울, 보스턴, 베를린 등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해커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도라엑스가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도라엑스는 이번 해커톤을 비롯해 지난 4월 5일 개최했던 싱가포르 글로벌 해커톤 시리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해커톤, 후오베이 에코체인 해커톤, 플로우 해커톤 등 전 세계의 다양한 대형 블록체인 기업들과 더불어 세계적 규모의 해커톤을 진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부터 해커톤 대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한국에도 해커톤 문화 등을 통해서 IT 사업이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중앙화 분산 클라우드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자산 파일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파일코인은 무려 2017년 ICO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금을 받은 IPFS 기반의 분산형 클라우드 프로젝트인데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파일코인과 에어비앤비를 비교하는 블로그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양사의 유사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공유 경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공유 경제란 바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서로 빌려주고 받으며 경제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물품뿐만 아니라 공간 등을 빌려 쓰면 경제적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어비앤비가 여행자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처럼 파이코인 마이너는 데이터 클라이언트에게 스토리 용량을 제공합니다. 즉 두 모델 모두 보상을 받는 대가로 생태계 참여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상을 부여합니다. 이 파일코인과 에어비앤비가 생각보다 유사한 점이 많군요.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차이점으로는 우선 에어비앤비의 경제 모델은 실제로 일상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호스트보다는 주로 주주에게 생성된 가치를 전달을 합니다. 파이코인과 같은 웹3 경제 내에서 웹2와 웹3 모두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여 사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코인 IPFS의 목표는 에어비앤비처럼 전 세계 모두가 자유롭게 데이터 저장 공간을 공유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격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파이코인 네트워크 사업에 수많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파이코인에 많은 주목 바랍니다. 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계열사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에 나선 국내 양대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블록체인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사뭇 다른 전략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중심의 블록체인 사업을 벌여온 카카오는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반면 일본에 거점을 둔 계열사 라인을 통해서 해외 시장 중심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던 네이버는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기업들의 횡보에 다시 한번 눈을 둘 때입니다. IPFS 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